이게 월드 다보스 포럼 금년 보고서예요. 재벌하고 창업가 활동하고 연관은 없어요. 국제 창업가 정신 지수에서도 이스라엘, 한국, 일본 순서야. 재벌 없는 일본이 제일 꽂히고 재벌 제일 많은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앞서고 그래요. 대기업 수가 적은 거지 고용 인원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왜 대기업이 고용을 안 하려고 그러면서 노조의 높은 임금이 너무 높다든지 자동화를 하거나 하청을 하거나 해외로 나가는 쪽으로 자꾸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창업가 정신 맡고 있는가 하는 건데요.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는 나라다. 그러면서 2016년에 중앙일보에다 칼럼을 썼는데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 상속 억만장자 비중이 미국은 33%밖에 안 되고 상속이 일본이 12%인데 한국은 84%가 다 상속 재벌이다. 그러니까 자수성가 한 사람이 16%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가 세습 자본주의고 경제 구조가 재벌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고 창업가가 안 나오니까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 망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같은 기업의 등장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재벌들이 봉쇄하고 있다. 이게 이제 컬럼이에요. 그래서 동방성장해야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이 이재명 지사가 이 뉴스타파라고 하는 자폐 매체 걸 받아가지고 포브스지의 거를 봐가지고 우리나라의 자수성가 비율이 23%고 인도가 33%다. 카스트 제도가 있는 인도만도 자수성가 비율이 낮다. 우리나라가 최악의 세습 자본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거 그때 도표를 옆에서 쫙 보면요. 상속 비율이 빨간 건데요. 핀란드가 100%예요. 자수성가 0%거든요. 그 다음에 덴마크가 83%예요. 우리보다 훨씬 높죠. 그 다음에 뭐 스위스도 72.7%거든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이게 그 나라의 빌리언이에요. 억만장자는 몇 명 안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 비율로 가지고 하면 그러면 핀란드는 우리보다도 더 세습 자본주의잖아요. 100%가 다 상속 재벌이니까. 그 다음에 덴마크도 우리보다 더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걸 딱 어디서 자르냐면 우리나라가 제일 나쁘게 그 밑에 건 안 보여주고 위에 건 안 보여주고 거기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 포브스지가 자수성가 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 태어날 때 빌리언어가 아닌데 자기가 빌리언어가 되면 자수성가라고 그래요. 그렇게 돼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는데 보니까 여기 비판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자수성가 케이스예요. 아버지한테 어마어마한 2천억 정도의 자산을 물려받아가지고 키웠는데 본인은 빌리언어가 아닌데 빌리언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루로 이렇게 야구 베이스로 해가지고 아직 출전 안 하고 있는 게 흑수저고 아무것도 없던 데가 한 거고 일루는 상속 자산으로 상당한 창업 자금을 댄 사람들이고 2루는 중견기업 이상의 규모를 상속받은 사람이고 3루에 있는 사람은 대기업을 상속받은 사람이고 홈에 들어온 사람들이 빌리언어인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수성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그렇게 세습 자본주의면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불평등 지수고 이쪽으로 갈수록 불평등이고 위로 갈수록 자식하고 아들 간의 사회 신분 상승이 위로 갈수록 많이 변화가 있는 거고 밑으로 갈수록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이 저 위에 있어요. 불평등은 제일 낮고 세대 간 사회 이동성은 아주 높은 사회로 분류되거든요. 이게 월드 다보스 포럼 금년 보고서예요. 한국이 어떻게 해서 이게 세습 자본주의 사회에 나는 거죠. 불평등은 적고 계층 간 사회 이동은 높은 다이나믹한 사회라고 분류가 되고 북구 유럽하고 같이 여기 있는 나라가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가 핀란드,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이걸 조사해 보면요. 2006년에는 18%가 자수성가였는데 2016년엔 40%가 자수성가고요. 지금은 50%가 자수성가예요. 한국에 50대 재벌 중에. 근데 그 재벌 중에 누가 재벌이냐면 새로 신흥 재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넥슨의 김정주 회장, 스마일게이트의 권혁빈, 카카오의 김범수, 넷마블의 방준혁, 네이버의 이준호, 옐로모바일의 이상혁, 쿠팡의 범킴,
김범수, 또 네이버의 이혜진, 펄비스의 김대일, 블루홀의 장병규, NC소프트의 김택진. 테크 분야의 14명 중에 11명이 신흥재벌이에요. 이 사람들이 언제 투자한 거냐면 90년대 말에 투자한 사람들이 닷컴 때. 쿠팡은 최근에 한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100만 명당 신흥 억만장자가 몇 명 나오냐를 하면 2010년에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바닥이었어요. 지금은 상위 6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사회냐면요. GDP 대비 벤처 캐피탈 투자 금액이 OECD 4위 국가예요. 2010년 대비 2017년에 벤처 캐피탈 투자 금액 성장률도 4위예요. 그리고 유니콘 기업, 스타트업 중에 1조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 개수가 세계 5위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세습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전 한국하고 지금 한국은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블룸버그가 2019년까지 6년 가장 혁신적인 국가 1위예요. 올해가 독일에 이어서 2위 국가예요. 그 다음에 인시아드가 글로벌 혁신지수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11위예요. 2019년 평가에서. 우리보다 어디가 더 낮으냐면 일본, 프랑스, 캐나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호주, 벨기에 등이 다 우리보다 낮아요. 그리고 우리보다도 재벌이 더 경제력 집중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창업 순위가 높아요. 창업력이. 그러니까 재벌하고 창업가 활동하고 연관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창업가 엄청 활발한 나라예요. 국제 창업가 정신 지수에서도 이스라엘, 한국, 일본 순서예요. 재벌 없는 일본이 제일 꼴찌고 재벌 제일 많은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앞서고 그래요. 뱁슨 칼리지라는 데서 세계 글로벌 창업가 정신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도 한국이 세계 14위예요. 일본은 20위고.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안 맞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낙수효과 없이 재벌이 일자리 못 만들고 중소기업이 다 만든다고 그러는 건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또 문재인 대통령이 수출과 기업 수익이 늘어도 고용은 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됐고 기업 소득 비중은 높아졌지만 가계는 낮아서 양극화가 심화됐고 낙수 효과는 오래전에 끝나고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한겨레 신문도 똑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요. 이게 아주 저는 정말 이 통계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게 이제 그 수출을 하고 매출이 늘어도 고용이 없다는 게 뭐냐면 이게 취업 유발 계수라는 거거든요. 10억 원어치를 생산하는데 몇 명의 고용이 발생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10년에는 10억 원어치 생산을 하면 14명의 일자리가 생겼는데 지금은 2017년에는 10명밖에 안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안 만들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 몇 명이 일하는가 하는 고용 참여율인데요. 60년서부터 최근까지거든요. 월별 데이터에서 계절 변수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1960년에 우리 2,500만이었거든요. 지금 5,100만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고용 참여율이 50%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70%가 됐잖아요. 그럼 그 일자리가 어디서 다 생긴 거예요? 인구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고용 참여율이 더 늘어났는데 어디서 생긴 거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용 유발 계수가 낮아지는 게 아주 좋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다. 10억 원을 생산해가지고 10%의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걸 다 월급으로 준다. 그러면 10억 원어치 생산해가지고 1억 원의 부가가치가 생산되잖아요. 한 명한테 주면 연봉이 얼마란 얘기예요? 1억이죠. 10명한테 주면 1,000만 원짜리 10명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취업 유발 개수가 크다는 얘기는 저임금 산업이라는 얘기거든요. 저임금 산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취업 유발 개수가 다른 나라보다 빨리 떨어지는 거는 우리나라가 산업 전환을 잘한 거예요. 무지무지 잘하는 겁니다. 취업 유발 개수가 제일 좋은 산업이 농업이에요, 농업. 인건 비용은 거의 없잖아요.
부가가치도 낮고 봉제산업 이러면 엄청 좋아요. 근데 또 하나의 트릭이 이겁니다. 이 단위당 늘어나는 거하고 총량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1960년에 우리나라 총 GDP가 40억 불, 4.8조 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해 10% 성장한다면 그에 늘어나는 부가가치가 4,800억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2017년에는 우리가 1,800조거든요. 거기 2%만 성장해도 늘어나는 돈이 36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억 원당 늘어나는 거가 아무리 반 4분의 1이 늘어나도 총 늘어나는 돈이 77배로 커졌기 때문에 전체 늘어난 일자리는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016년 대비 2017년에 한 해 사이에 매출이 40조 정도가 늘거든요. 그러니까 10억 원당 얼마 일을 안 늘어나도 40조가 늘어나니까 얼마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트릭을 쓰는데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소기업이 다 일자리 만들고 대기업은 일자리 못 만드는 게 이게 일자리를 원초적으로 만드는 게 누군가에 대한 혼돈이거든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일자리의 반은 대기업에서 하청받은 거거든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 군산 공장이 떠나니까 그 앞에 자영업자 다 망하고 저기 공인중개사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자리는 대기업이 만드는데 고용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일자리 만드는 거하고 고용이 일어나는 장소가 다르다라는 거를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우리나라가 9988이라고 해서 99%의 중소기업이 뭐 일자리 88%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거의 반은 대기업이 만들어서 준 거라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혼동하면서 이제 주장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기업이 대기업이 적은 거냐 고용을 안 하는 거 보면 전체 그 기업 중에 대기업 비중은 우리나라 0.17%밖에 안 되거든요. 11%. 그러니까 OECD 국가의 0.25%에 비하면 반도 안 돼요. 우리나라 대기업의 비중이. 그러니까 300인 이상 고용하는 대기업의 비중이. 근데 고용 비중은 20%여가지고 대기업 당 고용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수가 적은 거지 고용 인원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고용 규모가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1인에서 9인의 영세기업도 3위예요. 고용 대기업은 1위고 중견기업이 30위고 대기업이 4위고 소기업은 1위고 그래서 우리나라 서비스업들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 서비스 대기업이 없어요. 여기가 고용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소기업만 무지 많고 대기업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고요. 대기업 비중이 워낙 적다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500인 이상의 기업체 수가 1987년이 피크예요. 그리고 계속 지금 주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 옆에는 300인 이하의 기업체 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개수 몇 개 저거로 확 줄어들고 영세기업 수만 계속 늘어나요. 근데 옆에가 보면 미국에는 이거 500인 이상 고용하는 기업 수 늘어나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선 대기업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중소기업만 만들어지고 대기업은 줄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 거냐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줄고 있고 많이 해외로 가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대규모 기업을 일으키는 서비스 대기업이 우리나라는 관치해서 하나도 민간한테 주지를 않는 거예요. 에너지 공기업, 금융도 정부가 꽉 쥐고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쪽이 그럴 거예요. 근데 왜 대기업이 고용을 안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강성 노조의 높은 임금이 너무 높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자동화를 하거나 하청을 하거나 해외로 나가는 쪽으로 자꾸 만드는 거죠. 교육 규제 많다든지 노사관계가 나쁘다든지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가 쓸데없이 고용을 어렵게 하니까 영세기업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특히 자영업을 많이 만드는데 정부가 인허가 주는 거는 다 자영업만 할 수 있어요. 약국. 회사가 체인으로 못 만들어요. 공인중개. 미국에 같으면 다 부동산 회사 공인중개업이라는 게 내셔널 체인인데
우리는 다 자영업만 해야 되거든요. 개인 택시, 병원도 그래요. 다 자영업이에요. 비영리이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가서 프랜차이즈거나 하나의 체인으로 못 만들거든요. 자본 투자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들도 다 자영업, 작은 기업을 만들게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다는